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예전부터 기획했던 컨텐츠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3만 명 이상의 유튜버신 김주하 선생님을 모시고 필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토리 피부과 김주하이고요. 손육 선생님 오랜 학번 동기 친구이기도 하고, 저도 유튜브 이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는 거나 이런 거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러의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필러 종류가 있다면 뭐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이제 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거나 이런 쪽 필러는 일단 전혀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100% 히알루론산 필러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100%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볼륨을 채울 때 저희가 뭐 쉽게는 필러,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뭐 지방이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정이 쉽고 그다음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필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안전성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둬서 저는 100% 히알루론산 필러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산 필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해외 거 사용하면 레스틸렌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게 좋은 건지 좋다면은 어떤 면에서 좋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환자분이 받는 시술가는 뭐 보통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치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원재료의 사입가는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외산을 쓰는 이유는, 제가 처음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이유에서 안전성을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외산 필러가 더 제품 출시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오랜 그 어떤 피드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제조 공정에 더 비용이 드는 것만큼 퀄리티 같은 게 아무래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러를 사용하면서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무슨 면역 반응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알러지 반응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필러는 이제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속 기간이나 주입하고 나서의 어떤 텍스처 같은 거에서도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외산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더 오래 가거나 이런 면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고요. 주입 깊이가 부위별로 좀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좀 피부 가까이 주입도 요할 경우에는 그런 피부와의 밀착력이나 굴곡지지 않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외산 필러가 장점이 있지 않나. 네. 먼저 이마 필러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이마 필러 과연 최소 몇 cc를 맞아야 되느냐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필러 사용량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같은 부위에도 최소한으로 좀 시술하려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마 오시는 분들 평균 추천 용량은 2cc. 2cc? 네, 그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마에서 굴곡이 있는, 그러니까 꺼짐이 있는 데를 그냥 부드럽게 하는 정도로 보통 추천을 하고, 정말 꺼짐이 심하거나 좀 누워있는 이마 같은 경우는 3cc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걸 수도 있는데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좀 하시는가 보죠? 저는 뭐 간혹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지방 이식을 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 이미 이제 필러가 있는데 뭐 거의 한 7cc 넘게 해서 거의 약간 벨루가처럼 맞죠, 벨루가처럼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뚜렷한 볼륨감을 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에서 잘 버틸지 이런 걸 이제 봤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필러를 하면 역시나 이제 콧대 필러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 필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엔 콧대에만 필러가 있었는데 요즘 비주 부분이랑 요 코 안쪽에 기둥 깊은 곳에도 필러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콧대 쪽은 정말 추천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콧대는 어차피 분명히 퍼질 가능성이 높고, 콧대 쪽에 뚜렷한 면을 원하면 역시 저도 수술을 안내하거든요. 제가 필러 시술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 빈도가 가장 적은 부위가 코인 것 같아요. 그래요? 콧대, 특히 콧대. 그래서 콧대는 그냥 매부리를 가리는 정도의 약한 꺼짐이란 필러를 해결을 해드리고, 비주나 이런 이 안쪽에 볼륨을 채우는 거는 저는 또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결국 눌림이 있을 때 뭔가
퍼지는 느낌이나 이런 게 보일 수 있는데 이 비주나 이 안쪽이라면 그게 육안으로 보이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콧대에 넣어서 퍼지는 이런 것처럼 바로 보여지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하는 거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부위가 아닐까.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코끝이라고 하면 정말 코끝에 모아 넣었어요. 그냥 끝에만 정말 뭐 많은 용량을 넣다 보니까 애초에 공간도 좁은데 용량을 넣다 보니까 꼭 사고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로 넣는 부위는 그 가운데 기둥 위주고 막상 코끝에는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코는 아무래도 좀 수술이 가장 장점이 있는 부위가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네요. 요즘에 이제 입술 필러가 되게 사실은 핫한 필러 중에 네. 하나예요. 근데 뾰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으로 요즘에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 제가 필러를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입술이긴 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찍어내는 듯한 딱 위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뭐 새 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갈매기처럼 가운데 뻑 하고 입꼬리도 뚜렷하게 만들고 뭐 아래는 이렇게 앵두형으로 두 군데 포인트를 이렇게 딱 만드는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많이 그걸 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역시나 입술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볼륨이 적은 분들의 단점을 좀 약간 도톰하게 한다. 비대칭이 있는 걸 해결한다. 입꼬리가 처진 분들은 약간의 개선을 해준다. 본인이 이렇게 오버립으로 그리거나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이크업을 그냥 한 1년 정도 대신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해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되게 말을 하니까 되게 일찍 빠진다고 하던데. 아, 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짧게 가는 부위로 언급하는 게 팔자 입술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입술은 좀 부드러운 걸 쓴다면 1년이 못 갈 거고요. 그래도 초반에 좀 이물감이나 이런 걸 좀 감소하고 큰 볼륨감으로 좀 단단한 걸 쓴다면 그래도 입술도 1년 이상 갈 수는 있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적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하시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영상 중에 하나가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약간 꺼짐을 필러로 이렇게 좀 보완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름의 이제 쌓은 그런 뭐가 있진 않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눈밑 지방이 돌출된다는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눈물고랑 이 위쪽이 돌출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적절히 제거하거나 이제 고랑 쪽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해서 부드럽게 하려는 게 목표인데 이제 간혹 좀 너무 과하게 좀 제거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랑 위쪽이 전부 다 꺼지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보통 눈물고랑 필러라는 거는 고랑 주변을 적절히 이제 메꾸듯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고랑 위쪽이 전체가 다 꺼진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는 아마 부드럽게 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뭐 고랑만 더 튀어나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랑 위쪽 정말 볼륨이 적은 데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협소하잖아요. 이게 좀 너무 깊으면 또 오히려 그 눈밑 지방이 돌출된 그 부위이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중간 깊이를 잘 참는 게 좀 이제 숙련이 필요한 것 같고 눈물고랑만 되게 또 꺼져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방 이식을 하곤 하는데 그런 거를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필러가 피부 근처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해서 빛에 비쳐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필러 자체의 절대적인 그 단점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 이식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전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거든요. 투 레이어로 한다고 치면 깊은데 보통 90% 이상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한 5% 10%를 위해서 좀 가까이 좀 다듬듯이 사실은 이게 엄청 정교해야 돼요. 필러 입자가 특히 얇은 층을 할 때는 비쳐 보이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집중해야 되고 예전에 한번 이제 필러 관련된 영상 중에 되게 유명해진 영상이 있는데 필러가 이제 녹지 않고 맞아요. 간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움푹 파인 부분에 잘 넣어둔 필러가 오래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술의 그런 필요성을 좀 줄여주면서 좋은 모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나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한동안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차이, 뭐 이렇게 느낌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놀라기보다는 그게 오래 가면서 뭐 뼈가 패인다 이런 좀 이렇게 뭐 자극적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흘러다닌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패이거나 무슨 뭐 흘러내린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과장되거나 어떤 특별한 좀 경우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정해놓은 기간 내에서
뭐 전후 차이가 있겠지만 유지기간이 좀 다를 텐데 보통 제 경험상 이마나 콧대가 워낙에 오래는 가요. 그 이유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일단 피부가 얇은 부위니까 뼈랑 피부 사이 공간이 별로 없어서 혈류도 많지 않고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몸속에 자연스러운 이제 히알라제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마나 콧대는 저도 처음에 설명을 뭐 특히 이마 같은 데는 보톡스를 잘 해놓는다면 5년 이상. 네. 근데 똑같은 필러를 볼에나 팔자에 넣는다면 볼은 전 경험상 2년 정도 가는 것 같고 팔자는 1년이 못 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부위의 특성인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코에 아주 탄모를 간단하게 필러로 교정한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갈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다만 퍼지지 않는다. 10년 이상 가는 그런 필러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 수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이제 연구 필러를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약간 기존 필러랑은 좀 다르게 말랑말랑하기보다는 약간 단단한 그런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일절 환자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오래 가는 건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 유지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래의 부피에 콜라겐 재생까지 유도해서 볼륨감이 더 생기게끔 해서 더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말씀처럼 이렇게 만족스럽게 됐다면 그렇게 오래 뭐 5년, 10년 이상 가는 게 분명히 이제 여러 번 하실 필요도 없고 수고롭지도 않아서 좋을 수는 있는데 혹시 만족하지 못할 때 그거를 제거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그렇게 길게 원한다면 수술이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수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이식과 필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